네, 안녕하세요. 토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하기 185번째 시간이고 YBTC ETF 완벽 분석, 비트코인 인컴 투자와 커버드 콜 전략의 결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간단하게는 비트코인 인컴 중심의 투자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폴더 안에 185번째 거 보시면 되고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 권유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비트코인 인컴 중심의 투자인 YBTC ETF에 대해서 YBTC입니다. ETF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는 여기 이미지들은 토스증권하고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거 구글에 있는 화면 캡처했던 거고 출처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YBTC라고 하는 종목의 ETF 명칭이고요. ETF고요. 이게 라운드 힐 운용사에서 나온 비트코인 관련된 커버드 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여기 써 있고요. 라운드 힐 파이낸스 인코퍼레이션일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명칭이고 얘가 이제 나온 지 이제 1년이 넘었죠. 1년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고 자산은 시가총액은 한 4천억 언더이긴 한데 저는 국내 ETF는 국내 거는 한 300억 이상이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해외 거는 적어도 한 2천억 이상이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얘는 뭐 3천억, 한 4천억 가까운 시가총액이니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한번 보죠. 뭐 토스증권에 있는 YBTC 차트고요. 요게 이제 1년이 지났죠. 1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봉은 한 열 몇 개가 될 겁니다. 월봉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장기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바라볼 때 시각은 일봉으로 보시면 안 되고 주봉도 안 되고요. 월봉으로 해서 좀 이렇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 봉 한 개가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달의 1일부터 31일까지 세워지는 봉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쳐다보셔야 되고 연봉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짧죠. 1.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월봉으로 보는 겁니다. 자, 추세상으로 보면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이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특성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전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YBTC라고 하는 간접 투자는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YBTC만 사실 또 있는 게 아니라 YBTI인가 해서 빌드맥스 사고도 또 있기도 해요. 그좀 또 몇 군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그 두 군데에다가 분산을 좀 해놓는 편인데 ETF 그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데는 쓰고 있지 않다는 소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전 ETF 쓰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봉의 추세상을 보면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여기 기준에 뭐 이게 지금 못 올라간 건 당연히 위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얘의 기초 자산은 기초 지수는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지금 시세 얼마일까 해서 데이터를 가져봤는데 여러분 작년 이맘때 비트코인 얼마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비트코인 얼마 했을 것 같습니까? 작년에 기억이 안 나시죠?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작년 요게 좀 시간인가요? 이거 지금 1일차로 봤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요거 1년으로 다시 놓을게요. 요 화면은 지금 구글입니다. 출처는 작년 이맘때는 8천만 원 했습니다. 7천만 원. 근데 지금 1억 6천 가 있죠.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배 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1억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이 사람들이 되게 호황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다시 푹 꺼질 때 아마 좀 던지신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하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위에 천장을 뚫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얘는 지금 요 밑에 그냥 차트 그냥 설명해 보면 얘가 이제 한편으로 보면 맞아요. 여기가 기준 라인이고 네, 맞아요. 여기 밑 매물대가 이제 이렇게 걸쳐져 있다는 소리는 이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또 뚫고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지 발판을 마련해 놨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차티스트적으로 그냥 얘기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지금 중요한 이슈는 작년에는 8천만 원 했다는 게 좀 우리한테는 이슈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작년에는 8천만 원 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이제 토스증권 거 월봉. 그러면 작년이니까 요때네요. 요때 이만큼 빠졌다는 소리네요. 그죠? 이만큼 왔던 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아주 단점이죠. 이 그래프를 보고 나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시세적으로는 1년 동안의 시세가 분명히 2배로 올랐고 위에 천정을 뚫은 상태예요. 그죠? 위에는 없는 건데 지금 그 밑에 이제 매물이 쌓인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얘도 위에를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이 그죠? 차트를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 종목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저도 투자하고 있다니까 이걸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배당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거지 이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사실은 않아요. 왜냐하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엄청난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분명히 얘 전고 좀 뚫어야 되는데 못 뚫었죠. 그 이유는 뭐다? 예, 맞아요.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이 시점은 지금 여기밖에 못 올라온 건 제가 판단하기론 이 과거에서 이만큼 올라갈 때 이미 지금의 이 오르는 형태 있잖아요. 1억 6천까지 올라가는 그 금액에 이 미래 수익을 땡겨와서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써버렸다는 소리는 배당으로 줬거나 아니면 그 시세에 반영이 됐다는 소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커버드 콜의 살짝은 단점이에요. 근데 얘는 배당을 얼마나 주냐 하면 데이터를 보면 금방 아실 텐데 배당을 작지 않게 줍니다. 거의 한 45% 정도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50% 넘어갔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락할 때는 배당률이 오르거든요. 물론 이거는 고정 배당이 아니고 변동 배당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배당이 그만큼 50% 정도를 준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 그림으로 다시 와서 50%의 배당을 받았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간 높이의 절반이 여기 더 올라가게 되면 거의 위에 천장까지 붙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미래 수익을 또 반영시켜서 아마 이 주가 흐름은 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주식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그냥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얘 지금 8천원에서 이렇게 1억 6천 올라온 거 불과 1년이다. 그러면 얘가 3억 2천 올라가는 것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 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한 개가 10억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상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뷰가 인사이트가 좀 긍정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2배 오르는 게 고작 1년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또 1억 6천이 2배 오르는 건 또 1년 걸린다 그러면 3억 2천이죠. 여기서 이 8억이 10억, 아니 8천만 원이 10억 가는 데는 몇 년 안 걸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본 시각이고,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지금 시작과 그리고 아직 끝이 안 났지만 계속 그 흐름을 보면 야,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우리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고민도 사실은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 YBTC라고 하는 거의 보유 비중은 희한하게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비트코인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 보세요. 요거 채권이에요. 중앙정부의 미국 단기 채권, 초단기 채권인가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비트코인이라는 말 여기밖에 없는데 0.01%밖에 고작 안 샀대요. 말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이게 어떤 식인지 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왜 비트코인은 그 단기채를 많이 들고 있는가에 의문점을 가졌어요. 봤더니 이 YBTC 비트코인 얘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알트코인이든 뭔가 투자되고 있는 ETF들은 전부 다 현물을 직접 들고 있는 ETF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상에, 이 그림상에서도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 얼마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MSTY라고 하는 마이크로 스트레리지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얘는 이제 얼마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업이지만 얘 ETF는 기업이라기보다도 인덱스 펀드다 보니까 이 돈을 몇 개를 샀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자를 하고 넣고 빼고를 하면서 뭐 이익을 발생시키고 거기에 또 인컴을 발생시키고 옵션 프리미엄을 팔아서 미래 수익을 땡겨온 그 금액으로 또 배당을 주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산 게 아니라 그 선물에다가 얘들이 다 투자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러나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하지만 여러분들이 선물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 안 합니다. 오르는데 베팅하면 그냥 돈을 버는 거고요. 내리는데 베팅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오르는데 베팅 안 하고 내리는데 베팅하면 돈 다 잃는 거고요. 내리는 와중에 오르는데 베팅해버리면 돈을 다 잃는 거예요. 마치 홀짝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름은 예쁜데 그죠? 이름은 선물이라고 한 이름은 예쁜데 투자는 방식이 되게 단순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반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오를 때 내가 위에서 이게 스탑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얘가 그냥 가는 대로 내비두면 엄청난 수익을 받기는 해요. 이건 괜찮은 부분인데 내려갈 때 있잖아요. 내려갈 때 내가 던지지 않으면 반드시 끊어주지 않으면 이 하락된 어느 지점까지의 어떤 마이너스 값 있죠? 손해 있죠? 그 손해를 고스란히 제가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락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하는 주식시장이요. 선물 말고 위아래로 30% 아닙니까? 과거에는 15%였는데 그러니까 상단 30%까지면 상한가고 하단 30%까지면 하한가라 부르는 거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을 막는데 선물은 끝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선물 옵션이 만기되는 어느 시점까지 그냥 끝까지 가버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르고 내림의 끝이 없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게 요구되냐면 증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해요. 증거금.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있다고 해서 옵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10,000원 그 이상의 어떤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고 이 통장이 옵션 거래를 할 수, 즉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승인, 어떤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증권사로부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떤 거냐 하면 좀 말이 되게 길었는데 말이 길었지만 결국은 미국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90 몇 프로 들고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의 현물이 아니라 선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기 위해서 증거금으로 남겨놓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간단하게는 요겁니다. 그냥 국채는 주식계좌의 현금처럼 잔고 같은 거, 즉 증거금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상하게 단기 채권을 90% 이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채권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얘가 통해서 프리미엄을 콜 옵션을 여기 매도해서 프리미엄 수익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국 채권에 맡겼으니까 여기서도 어쨌든 소폭의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배당을 나눠 받거나 시세가 발생되는 거예요. 말은 되게 어려웠지만 그냥 이거는 몰라도 되는 사실이에요. 그냥 YBTC 꾸준히 얘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신다면 그냥 조금 사서 보유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웠지만 이해되셨죠? 어쨌든 YBTC는 비트코인 커버드 콜 전략이고 국채를 보유하는 목적은 옵션 거래의 담보 혹은 증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리스크 완화, 유동성 확보 그 정도. 그래서 실제 수익원은 그 비트코인 선물을 산다는 소리는 오를 때 살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선물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콜 옵션, 그 오른다의 옵션을 얘들이 팔아가면서 그게 나는 시세 차익 가지고 배당을 주거나 시세가 생성된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린 중요한 건 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쨌든 그런 거 이야기하시면 되고 아까 그 일드맥스라고 얘기하면서 YBITO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일드맥스 건데 얘가 일드맥스하고 얘하고 좀 구분을 지면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 좀 비교를 해보면 일드맥스사의 그 ETF의 어떤 시세와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평가적으로는 13% 정도 얘가 앞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여기 YBTC라고 하는 ETF가 그런 비교 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할 때 유의한 사항들은 근데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상단이 막혀 있고 다만 상단이 막혀 있다고 해서 나는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배당의 40% 50%가 이미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예요.
내가 40, 50%를 이제 밟고 있는 상태, 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세가 이제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한편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 배당률 40%지만 뭐 좀 빼고 하면 한 2, 30% 정도 아니면 10 몇 프로 정도. 그러니까 은행 수익금보다도 많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채권들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성장성을 보면서 이런 ETF에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비트코인의 고유 리스크는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걸 기초자산으로 하니까 이 흐름의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얘 비트코인 빠지면 똑같이 빠집니다. 여기 그래프처럼 이렇게 빠지는 하락기가 있죠. 다만 회복은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100% 회복은 힘들다. 다만 배당으로 우린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변동 배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고정 배당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토스에서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긴 한데 월 배당인 거 파악이 되죠? 맞죠? 배당 지급일이 조금 들쭉날쭉하지만 한 달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쵸. 이거 주배당이었네요. 미안해요. 나 이 월배당으로 착각하고 있었네요. 제가 잘못 봤나요? 이게 주배당이었네요. 그러면 뭐 좋죠. 좋은 거죠. 주배당입니다.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주배당입니다. 그럼 좋죠. 주배당이면 매주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 다만 이 배당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있잖아요. 들쭉날쭉하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제 생각에는 좀 마이너스인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배당이라고 하는 건 또 이번에도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배당은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게 마치 월급처럼 들어오는 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기가 좋아요. 내가 다음 주에도 1,000원 받을 게 있으면 그 1,000원 어떻게 쓸지 계획이 되죠. 근데 다음 주에 300원 받을 수도 있대 잃어버리면 내가 1,000원 쓸 거를 계획했는데 300원에 계획밖에 못하니까 나머지 700원은 없어지거나 미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배당은 사실 고정 배당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그 비트코인 관련된 ETF들은 고정 배당이 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건 하나의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주배당 정도면 좋은 거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죠? 옵션 시장 리스크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이 전망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뭐 인터넷 돌려보고 이제 확인한 것들이긴 한데 뭐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린다 뭐 이런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ETF를 승인을 몇 개 했죠. 그죠? 그 중심에 사실 블랙락이라고 하는 투자 운용사가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 뉴스는 제가 못 보긴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요즘은 잘 안 보고 국내 거 하고 딴 것도 하다 보니. 근데 저는 좀 뭐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이게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직 일반 기업이 개인은 아마 살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 법인 기업이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규제로.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은 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좀 규제가 나라마다 좀 있는 부분은 좀 리스크일 거고요. 그다음에 채굴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반감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채굴되는 양들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비트코인의 양이 그다음 이제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제 세상에 나온 것만 있는 돌고 도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좀 희소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엄청날 텐데 그게 아직까지 세상에 풀리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풀지 않을 건지 아니면 풀어서 다 뭐 해먹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변수가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야 뭐 이제 Y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방향성 투자도 생각하지만 그냥 하나의 인컴으로, 하나의 월배당으로, 하나의 주배당으로 투자를 저는 생각하고 계속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사실은 이게 디지털금이라는 말이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말은 되게 무서운 게 되게 많아요. 디지털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해하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 그냥 금이면 눈에 보이기라도 해서 내다 팔 수라도 있죠. 그죠? 금거래소 이런 데 가서 팔면 되는데 디지털 말 자체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주식도 디지털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주식은 그런 부분 아니죠. 왜냐하면 주식은 회사라고 하는 존재에다가
주식이라고 하는 발행된 주식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어떤 마이너스 요소를 생각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인컴 중심의 이제 투자를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얘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매수해서 좀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자, 뭐 말이 장황하게 길었지만 결론을 내리면 비트코인 시장의 노출 그리고 고수익 배당이 결합된 저는 좀 독특한 상품이라고 생각 들고요. 요즘은 이더리움 관련한 것도 나왔습니다. ETF가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근데 저는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보겠습니다. 장점은 높은 연배당이죠. 그다음에 현금 흐름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를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장점이라 보고요. 단점은 상방이 제한되어 있죠. 천정이 막혀 있는 부분이 아주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옵션 시장이라고 하는 선물 시장도 리스크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 왜냐하면 선물을 얘가 사고 판다 그랬으니까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도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좀 이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번 시간에 있는 걸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저축이자 배당 실천 285번째 시간 YBTC ETF에 대해서 완벽 분석해드렸고요. 끝으로 강조 좀 드리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죠.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제가 조언한다고 해서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 100%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이 나쁘다 좋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배당의 하나의 축으로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일 뿐이고 그게 이더리움이 또 각광받는다면 이더리움도 투자하겠죠. 비트코인 그 ETF로. 네, 어쨌든 성투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